나답게 살 용기. 쌍둥이 자매 중 누가 더 열등감을 느낄까? 부모가 옳지 않은 말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싫다고 표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있었는데 둘 다 공부를 잘해서 학원까지 다니며 중학교 입시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합격하고 한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얼마 후 쌍둥이 자매 중 하나가 정면 공포증에 걸렸습니다. 이는 시선 공포증이라고도 하는데 남들이 쳐다보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고 긴장해서 얼굴이 빨개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 중 누가 정면 공포증에 걸렸을까요? 이 물음에 답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경쟁하기 마련인데 일반적으로 나이 차이가 적을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쌍둥이라면 더욱 심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평가할 때 크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공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테고 부모가 일찌감치 공부를 강요한다면 반발심이 들더라도 공부를 잘하고 싶을 것입니다. 또 다른 기준은 친구가 많은지 적은지 또는 친구를 쉽게 사귀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많거나 친구를 쉽게 만드는 아이는 성격이 밝아 보입니다. 밝다의 반대는 어둡다인데 대개는 밝은 편이 좋은 인상을 줍니다. 쌍둥이 자매의 경우 언니는 사교적이고 친구도 많은데 동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동생은 나는 공부를 잘하잖아 라고 위안했습니다. 그러나 언니 역시 공부를 잘해서 두 사람 모두 사립중학교에 응시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합격했거나 떨어졌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합격하고 한 사람은 떨어졌지요. 사실 정면 공포증에 시달린 사람은 합격한 동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생은 자신과 실력이 비슷하거나 공부를 더 잘하는 아이들만 모인 사립중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처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립중학교로 진학한 언니는 여전히 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언니에게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못한다는 것이 동생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열등감은 뒤떨어졌다는 느낌입니다. 딱히 뒤떨어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비슷한 예로 미인인데도 못생겼다며 열등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점이 열등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가 료타로는 달을 아무리 쳐다봐도 토끼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어릴 적 강한 열등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달의 표면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냐고 이상해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는 중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것에든 자신감이 있다면 대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언니에게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보다 친구도 적고 공부도 못한다는 실망감, 낙담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부에서도 사교에서도 벽에 부딪힌 사람은 건설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선 문제 행동을 합니다. 관심을 얻기 위해 화나거나 짜증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가 엄하게 꾸중해도 오히려 엄하게 꾸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관심을 얻을 만한 다른 방법도 있는데 말입니다.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이 정면공포증에 걸린 것은 이대로라면 부모의 관심을 얻을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친구도 없고 공부도 못하는 자신에게 부모가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경증은 부모를 걱정하게 하고 다른 자녀에게 향한 부모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쏠리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불안신경증에 걸린 한 고등학생이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걱정이 된 어머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낮에도 아이와 함께 지냈습니다. 잠이 깼을 때 불안해할지 모른다면서 밤에도 어머니 옆에서 자도록 했습니다. 쌍둥이 동생에게 나타난 정면공포증도 이런 목적이 있었습니다.